재건축 되고 나서는 3-4배? 지금 아파트 2개 다 기본가에 팔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억입니다. 지금 14억이 100억이 됐는데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지금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바로 원밸리. 제가 여기 왜 왔냐면 바로 오늘 저희 수강생님이 여기 살고 계셔가지고 저희 수강생님 인터뷰를 하려고 원밸리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제이콥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옆에서 병원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아니면 여쭤봐도 될까요? 자가입니다. 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몇 개 갖고 계신지? 2개. 저도 2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2개나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한신 3차 때 50평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을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30평대와 20평대 2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부터 네. 애들 어렸을 때부터 쭉. 반포 주민이셨네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반포에 살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남편 군의관 갔다 와서 한신 3차가 아니라 3호가든에서 전세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반포에 블루힐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대출을 끼워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첫 저의 주택이죠. 블루힐에서 살다가 그게 2배가 돼요. 그 2배가 되는 거를 한신 3차로 끌고 와서 대출을 또 이빠이 엄청 높게 최대치로 대출을 그렇게 해서 여기 50평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게 몇 년도에 얼마였어요? 그때 2006년도에 2006년도 14억 4천. 근데 2006년도에도 14억은 엄청 비싼 금액인데 네, 모자라서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고 모자란 돈은 엔화를 빌렸어요. 엔화 B까지 그 아무나 내지 않는다는 엔화 네. B까지 근데 이제 그 엔화가 이제 완전히 발목을 잡았었죠.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엔화는 올라가면 이자는 덩달아 막 올라가는 거예요. 800엔대 빌렸다가 막 1300, 14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확 팔아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랬어요. 팔자고 팔아버려. 그치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네네.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네네. 그래서 버텼어요. 그래서 그 14억짜리가 재건축되는 시점까지 버텼더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2배도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 되고 나서는 지금 3-4배? 와, 지금 아파트 2개 다 기본가에 팔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시세를 안 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억입니다. 지금 14억이 100억이 됐는데 남편분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때 힘들었을 때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때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하면은 멋쩍어 해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병원은 잘 되시는 거죠? 병원은 코로나 때 잘 됐었고요.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부터는 모든 병원들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그 병원으로 버시는 소득과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가는 소득과 어떤 게 더 빨리 돈을 번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죠. 아파트가 더 빠르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2개 갖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냥 덤덤해요. 그치.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엔화 B까지 내서 사서 버티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그 엔화가 막 올라가고 이제 이자가 그때 7%대인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수협에서 빌렸는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모자라죠. 친정에서 꾸고 시댁에서 꾸고 마미론 파파론. 어쨌든 그 달 한 달 그렇게 메꿔 가요. 남편이 참 재주는 있다고 어디서 갖고 오는 재주는 있다고. 그때 어느 정도 이자 낸지 기억나세요? 1,400? 이 정도 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네. 만약 시중은행이 700이고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냥 의식주 중에 주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1,0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팔지 않고 갖고 갈 수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팔지 않았던 거는 일단 제가 좀 욕심이 있어요. 이건 어쨌거나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지냈고요. 남편이 또 이제 딴짓
안 하고 잘 벌어다 주니까 어쨌거나 감당이 됐죠. 남편분께서는 힘들어 하시진 않으셨어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잘 따라줬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제이콥님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전세 살다가 집 사올 때부터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블루힐 하우스는 얼마에 사셨어요? 사무가든이 1.9억이었고요. 전세가 7억대. 그러니까 나머지 대출. 그리고 7억대가 조금 뻥튀기 돼서 이쪽으로 14억대 온 거예요. 7억이면은 현 시점으로 관악구에 24평 5구 사이즈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게 한 20년 전, 15년 전에는 여기 반포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네요. 당근 우리도 이제 하다 보면은 전세 사는 사람 끝까지 전세 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렇게 딱 집을 매수해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는 딱히 없고 일단 내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제 주변에 이제 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우리도 집을 하나 사보자. 그런데 큰 걸 사보자. 그치 큰 거 사야죠. 되는 만큼. 그쵸. 그게 여기 한신삼차였어요. 그래서 50평으로 확 가신 거군요. 네네네. 이번에 사신 것도 모텔도 70객실이에요. 일단 큰 걸로. 혹시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또 더 있나요? 대전에 지금 집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산에 집 하나 갖고 있고 여기 원벨리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재건축인가 그거 투자 또 되게 잘하신 거 하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재건축? 노량진이나 이쪽에? 노량진에 빌라를요 작은 아들 이름으로 하나 해놨어요. 마지막 한강뷰라고 해가지고 여의도하고 다리를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걸어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 해놨어요. 다주택자시네요. 네. 소위 말하는 그 대한민국의 적폐 다주택자십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왜냐면 대부분 본인이 이제 일하는 거나 아이 키우는 거나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알같이 정말 계속 투자하시고 본인 자가를 늘려가시는 방식으로 크게 잘 투자를 하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경매까지 오셨습니까?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당근자판기님을 접하게 됐고요. 마인드가 좋았어요. 어떻게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중엔 시세 차익까지 모텔로 한다고 하셔서 내가 이 시점에 이자라도 내자라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으셨나요? 네. 2개 받았고요. 하나는 매도했고 하나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3,250에 낙찰 받아가지고 1억 6천에 매도했어요. 그러면 한 약 세금까지 다 떼면 한 1,800? 네, 그 정도 정도 남나요? 남은 것 같아요. 야, 그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였죠? 전라남도 여수에 있어요. 바다뷰. 여수까지 가셨나요? 네, 직접 갔다 왔고요. 어. 네.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이 원벨리 2개 있는데도 여수까지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누수공사 막 좀 필요한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거 다 직접 하셨어요. 이제 여수까지 가고 갑자기 이제 경매 배워가지고 입찰 다니시고 하는 거 보고 남편분께서 반대하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도 저의 욕심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해봐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남편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네, 없으세요? 관심은 없지만 옆에서 서포트는 잘해줘요. 왜냐면 결과가 항상 좋으니까. 자기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반 매매나 이렇게 갭 투자 위주로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경매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부동산 가서 살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낙찰 딱 됐을 때 좀 두렵기는 했어요.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저는 운이 좋은가 봐요. 수월하게 명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매매랑 비슷한 느낌? 예전에 제가 집 구하러 다니고 할 때 그런 느낌처럼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셔도 되게 수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수월했거든요. 왜냐면 누수 때문에 윗집이랑 그러니까 공사도 있었고 거기 말리냐고 또 시간 되게 오래 걸렸고 점유자가 돌침대를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돌침대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걸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었다,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별 문제 없었다, 괜찮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부자의 마인드는 다른가 봅니다. 약간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명히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걱정돼서 여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되게 많이 배웠죠. 근데 이게 부자의 그릇인가요? 아니면 타고나시길 이렇게 타고나신 건가요? 부자는 아닌
것 같고요. 세상에나. 타고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그런 마인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잘 살았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집이 폭삭 망하고 이제 망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살까?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부터 이 욕심은 생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사셨어요?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을 모르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때 어디 시골이에요. 사셨어요? 전라북도 고창. 고창. 거기 정미소를 하니까 그 동네에 유지였던 거죠. 학교에서 우리 집 애들을 다 알고 그런데 쫄딱 망하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가장 비참했던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야반도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야반도주를 하니까 학교를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가는 애들 봤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반도주를 강원도로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이 망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디고 극복을 하신 거예요? 삐뚤어질 수가 없는 가정 환경이었고요. 일단 애들이 많아요. 팔남매. 네. 삐뚤어져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김 하나만 놓고도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삐뚤어질 수도 없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8명이니까 찢어진 우산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먼저 들고 쏙 나가요. 그러면 언니나 동생들이 욕하죠. 아이고 저거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내 얘기 듣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 우리 집에서 내가 먼저 갖고 가야 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경매가 사실 명도하는 과정이나 아니 매도하는 과정에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기억나는 어려웠던 점 있으세요? 그 누수가 제일 컸고요. 네, 굉장히 끔찍했잖아요. 맞아요. 징그러웠어요. 그 누수돼 있는 게. 네, 그게 굉장히 강했었고 그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됐을 뻔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돌침대 깨 부셔서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정 그게 조금 그랬죠.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갭 투자 같은 거 내가 왜 여수까지 내려와서 돌침대를 깨고 있나 막 이런 현타 오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오션뷰였잖아요. 낙찰 딱 받고 오션뷰인 거 딱 보셨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여기를 별장으로 써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시원해요 뷰가. 당근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삶을 즐기시거나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쇼핑하시고 주로 그렇게 사시던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사는 곳이 대전인데요. 대전이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그 전에는 오히려 여기 반포에 살 때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같이 밥은 먹어도 백화점 쇼핑을 같이 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차단을 했죠. 반포에 산다고 해서 다 명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들어보니까 이자는 나의 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네. 또 새로운 걸 배워서 한번 해보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매도하셨잖아요. 근데 또 바로 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 낙찰건도 채무자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비 거의 안 들 것 같고요. 근데 첫 번째 거보다는 덜 하겠지만 어쨌든 매도 잘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도 완료하면 그것도 단기 매도하고 네. 계속 단타 하실 건가요? 어때요? 해보시니까? 일단 매매 사업자를 내놨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계속 할 생각이시냐, 진짜로 할 거면 하고 잘 생각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뜨끔했어요. 이거 나 2개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심상 조금 더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다 잘하시네. 갭 투자면 갭 투자, 경매면 경매.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거는 그 우리가 경매를 볼 때 그 일반 아파트 투자했던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물건을 사서 그 외의 과정들 예를 들면 명도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일반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경매 저한테 배우러 오셨다가 못하고 그냥 나가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반 아파트 투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아파트를 보는 눈이 있으신 상태에서 경매를 하니까 경매를 할 때 그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오신 아파트가 되게 좋았어요. 우리 제이콥님은 1억 이하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1억 이상의 본인이 할 수 없는 물건인데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이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셔라 해서 갖고 오시는 물건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다 물건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눈이나 이 아파트를
아파트를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낙찰 받으면 팔리고 낙찰 받으면 팔리고. 네. 두 개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두 개만 하세요? 더 하세요. 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일에 지장이 없어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일단 과소비하지 말고 저는 기본적으로 명품이라던가 아까 의식주에서 주에 많이 치중이 됐다고 했잖아요. 주로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구멍나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자제하고 웬만하면 이 중심가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반포에서 살게 된 이유가 시댁이 강북이었고 남편의 병원은 강남이었는데 출퇴근하는 게 너무 먼 거예요. 병원 바로 앞에 구한 게 이제 반포의 사무가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무가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반포를 떠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하려면 환경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환경에서 지내야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계속 강북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랬다면 아마 아파트는 못 구했을 것 같고요. 강북에 조금 빌라나 이런 데서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강북에서 아파트를 샀더라도 지금의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네. 혹시 그러면 강북에 사시다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우리 사무가든으로 가자 했던 건 누구세요? 저죠. 역시. 왜냐면 시댁에 사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막히는 길을 갔다 온다고 하니까 뭐 돈을 털어서라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사무관으로 가자고 제가 자꾸 졸랐죠. 그래서 오게 됐죠. 남편 직장 앞에 그 영어 유치원이 바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또 거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강북에 있었으면 유치원 나오고 말았겠죠. 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 남편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분이 제이콥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분 그냥 강북에서 그냥 거기서 사시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욕심은 없지만 따라주는 남편이에요. 당근. 근데 이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은 환경 중심으로 계속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반포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보통 직장이 강남에 있고 그러면 집은 외곽으로 빼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조금 더 아껴서 강남에 있는 월세라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보는 눈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PD님이 최근에 강남으로 이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잘했다. 무조건 환경을 바꿔주는 이 얘기했다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 잘하신 거예요. 그럼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오니까 가장 이런 게 좀 약간 달랐다 느끼신 거 있으세요?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주변에 그 유치원을 보내는 게 틀렸고요. 자모들의 그 환경이 그냥 그러했다면 여기는 남편 출근하고 나면 브런치 하면서 커피 마시고 그런 문화. 저도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브런치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보가 근데 뭐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 같아요. 주로 가방, 가방. 옷, 그런 거. 네. 그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아직 가방 같은 거는 그렇게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또 그러시다가 갑자기 또 대전으로 확 내려가셨잖아요. 차이가 또 있나요? 맞죠. 크죠. 잔잔해요, 대전은. 차가 기본적으로 막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심심한 도시? 그러면은 심심한 도시 사시다가 가끔 여기 오시면 어때요? 네, 좋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남편 보고 나는 여기가 좋다. 막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명북로 달릴 때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언젠가는 오자고 하죠. 제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30대, 40대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30대, 40대 여자분들이 남편을 설득해서 무리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남편을 설득해서 투자를 하거나 경매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시세 차익 남기고 매도하고 그치. 경매 열심히 해가지고 경매 사실 남편 모르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결과물을 보여주면 다 따라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돈을 버는데 싫어할 사람은 네, 없으니까. 남편들도 잘 받쳐줄 것 같아요. 제이콥님 보셨을 때 약간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결과를 낸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실패라기보다 더딘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무리해서 대출을 끼워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저희 아는 지인은 한의사인데 세무조사 받을까봐 집을
못 사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그 개포에 25평을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늦어버리는 거죠. 이미 나이는 50대로 들어섰고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만약에 빨리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아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강남에서 건물주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많이 버시고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았는데도 그걸 못 올라탄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당근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또 이것 때문에 올라오셨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승낙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도와준 당근자파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 계획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현금 흐름 일단 만들고요.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건물까지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제 수강생분 중에서 최근에 50대 중반이신데도 매도 차익을 바로 남기셨고 낙찰까지 이어서 받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빌리 2개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인터뷰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인터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지금 혹시 투자했는데 어려운 상황이거나 나중에 혹시 더 잘 될 거를 기대하면서 버티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